지금부터 2교시 우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부터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 없는 불황아를 홈리스라고 부른다고 우리 책에 202페이지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주거나 생업 없이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입소해 있는 인원이 11,451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파악된 인원인 거지 정확한 인원은 아니죠. 사회복지 쪽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자 중에 하나가 노숙인이에요. 노숙인. 그래서 노숙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이들의 행복도를 올리기 위한 것이 노숙인 관련된 법의 목적일 텐데, 여기서 이제 노숙인들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게 이런 삶의 질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립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죠. 이 법의 목적 자체가. 그래서 거리를 떠돌거나 쉼터에 머물고 있는 이런 1811명의 노숙인 등이 모두 있어가지고 현재 이제 조사되는 인원이 다 합치면은 13,262명 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15,000명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노숙인이라고 통틀어서 불악인과 집 없이 거리에 떠도는 쉼터에 머무는 사람들을 합쳐서 노숙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명 노숙인 복지법이라고 불리는데, 노숙인 등이 인간다운 생활, 이 법의 의의를 보면은 제 1조에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나와있죠. 인간다운 생활. 그래서 재활 및 자립을 위한 생활과 재활, 그리고 자립을 위한 결국 인간다운 생활, 재활, 자립, 이게 주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의 제정 이전에는 지자체의 책임하에 수행되어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고 임시적 파편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그래서 이 법이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되었던 노숙인 사업이 노숙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 근거, 노숙인들에게 주거와 의료 및 급식 지원 등 국가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2005년에 바뀌면서 각 지방정부가 하던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지방에서 하던 것들을. 근데 우리나라 서울만 놓고 봐도 노숙인들의 편차가 좀 크죠. 가장 많이 있는 것들이 이제 종로라든가 영등포라든가 주로 이제 역 부근에 이제 노숙인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노숙인들은 사실은 이게 자립 자활이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법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이제 아예 여러 이유들로 있겠지만은 이 울타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어도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라든가 다시 사회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일상생활, 사회로 복귀시키는 거, 이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몸이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게 이제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심리적인 이런 교육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인식의 개선이라든가 심리교육, 이런 심리상담 이런 부분들이. 입법 배경을 먼저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불황인은 아주 오래전에도 존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게 70년대 숙식만 제공하였던 노숙자 보호소라는 명칭의 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불황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토대로 정부에 의한 격리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70년대 이제 숙식만 제공하는 노숙자 보호소라는 게 있었고, 그러다가 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로
이제 도시 노숙자들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거죠. 도시 노숙자가 증가한다. IMF 이후로. 그러니까 IMF가 많은 사회복지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9회 초기에 국민건강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생산적 복지의 자활을 유도하였지만 초기의 성과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시적이거나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자활이나 보호 등 갱생사업 측면에서 정책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결과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다른 사회복지법들보다 내용이 미약하고 구속력이 작다. 내용이 미약하고 구속력이 작다. 왜 그러냐면 노숙인들이 구속력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구속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관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법적인 보장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들이 다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상당한 기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우리 법에서 그래도 노숙인이라 하면은 노숙인에 대해서 2조 1항에 노숙인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노숙인 규정. 그래서 상당한 기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거죠. 일정한 주거 없이. 근데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게 상당한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을 한다는 거죠. 또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노숙인 시설에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한 사람. 우리가 노인복지법에 노인이라 하면 이제 법적 정의는 너무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노인이라 하면 우리가 65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숙인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상당한 기간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한 사람. 주거 적절성 이 상당히 낮은, 그러니까 뭐 폐가라든가 이런 데서 생활하는 사람이겠죠.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린 노숙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숙인 시설의 종류를 우리가 또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노숙인 시설은 일시 보호시설이 있고 일시 보호시설. 일시 보호시설은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고, 노숙인 자활시설. 그래서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죠. 자립. 얘는 말 그대로 일시 보호시설이고 자활시설, 노숙인 자활시설은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인 거고요. 그래서 직업상담, 훈련, 직업교육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노숙인 재활시설. 그래서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뭐 공황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게 신체 재활만 되는 게 아니라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재활시설이에요. 또 요양시설. 뭐 일을 할 수 없는 노숙인도 있을 수 있겠죠.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 서비스 제공하는 거. 또 급식. 우리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노숙인 급식시설이죠. 급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급식시설들이 있고, 또 노숙인 진료시설이라는 게 있고요. 그 밖에 보건복지부를 정하는 이런 노숙인 시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노숙인에 대한 노숙인 시설 종사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에 대한 규정도 간략하게 두고 있다는 거죠. 다른 법에 비하면 좀 간단해요. 노숙인 등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라든가, 노숙인 등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인 등 또는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 뭐 이런 부분들이 아동학대나 노인학대에 있는 그런 법의 내용들과 유사하지만은 조금 더 단순하고 간단하다라는 것들. 노숙인 등을 위하여 징역 또는 급여를 지급받은 그 부분, 이거 다 노인학대, 아동학대도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이런 것들.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의 입소,
퇴소 및 전원 조치를 지원하거나 노숙인 등을 강압적으로 시설에 입소 퇴소시키는 행위 같은 것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본 거는 노인복지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은 노숙인하고 어려울 텐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뭐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뭐 노숙인 이렇게 다 이제 학습을 했는데 우리 전형적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다라고 하는데 이 약자들을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복지에서는 노인복지 주택에 대한 용어와 그 규정이 나오고 있고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생활 공간 뭐 이런 형태의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그 사회적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하나하나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법들을 우리가 또 잘 살펴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숙인뿐만 아니라 노인들, 특히 노인의 이런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 생활공간이 있는데 실거주자들은 노인이 아닌 경우들이 많고 이런 문제들, 법에 어떻게 보면은 사각지대, 허점들을 또 파고드는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치적 관심을 갖고 표현을 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책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205페이지, 206페이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재로 207페이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는데 농어촌 주민도 이제 대상으로 하나 이제 놓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삶의 근본적 토대는 잘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농어민들의 삶이 웰빙이어야 한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량의 안정과 공급의 토대인 농업과 업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량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식량 생산의 증가의 필요성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이고 현대사회에서 이것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인 배려,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도적 배려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결과물이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식량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가 제도적 배려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현대적 의미 농어촌 문제는 산업화에 기인을 하면서 젊은 노동력의 유출로 이어지면서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를 가져왔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의미, 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도시의 발달과 그 영향에 의해 농촌 고유의 질서가 파괴되게 됐다라는 얘기들 하면서 그래서 이 법의 제1조에 보면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그래서 농어촌 지금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농어촌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농어촌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아무래도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농어촌에서 다 이탈을 하면서 농어촌에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은 편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들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농어촌에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책 강화를 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어촌은 오랜 기간 동안 이촌 향도 현상으로 인구적으로 피폐되면서 전 분야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불균형적인 산업발전과 각종 매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지만 그 혜택이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반성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우리 산업부문 간의 발전 격차로 야기된 사회 및 경제 기반의 낙후로 청년층의 이촌 향도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시장 개방에 따른 값싼 외국 농산물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농가 경제 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농가 경제 악화. 그래서 노동력 대비 수입에 대한 부분이 이 농어촌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일은 할 건 엄청 많은데 이런 경제적 수입이 그만큼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또한 뭐 인구의 고령화,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가족 구조의 변화,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한 복지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4년에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2004년에 제정이 되며 그래서 2019년, 2020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농어촌 주민 및 농어민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용 범위를 우선은 적용 범위가 뭐 다 할 수는 없겠죠. 농어촌 주민 및 농어민으로 제한하고 있고 농어촌 보건복지 사업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보건의료의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복지법 10조 규정에 따라 또 17조 구강보건사업, 또 영유아보육 지원, 또 아동가정보호사업, 농어촌 특별세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방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 및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한의학 육성법의 규정에 따른 한약재를 재배, 또 한약재 재배에 관련된 부분도 지원을 하는 거죠. 한약재 재배, 가공, 유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시설도 농어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규정을 하며 또 국가는 농어민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50% 이내의 금액, 그래서 의료보험에 대한 50% 이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지역가입자들은 20% 이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농어촌은 50% 이내. 31조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연금법의 제7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50%. 농어촌 주민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국민연금에 대해서 50%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또 이어서 211페이지 보면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 활성화. 사회복지를 하면서 결국은 예산,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국가 예산 재원 외에 우리가 민간 자원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부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기부 활성화에 일반화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푸드마켓이죠. 푸드마켓. 그래서 음식을 기부하는 거죠. 음식 기부.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 제과점에서 유통기간이 하루 이틀 남은 빵들을 사회복지사에 기부하는 형태.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형태. 근데 이게 기부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기부한 사람이 갑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씁쓸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면은, 이거 뭐 법하고 상관은 없는, 법제론 어떤 법의 내용하고 상관은 없는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부 얘기를 하면서 잠깐 하나 이야기 드리면은, 제가 아시는 분이 노숙인 이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분이 아시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김치를 후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김치를. 그래서 근데 거리가, 이분이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이 있고 경기도 이쪽, 경기도 서쪽에서 이제 무료급식소를 하는데, 서울의 동쪽, 북쪽, 그 동북 쪽에서 사시는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가기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어려워서 이제 시간이 잘 안 나서 못 가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미안하니까 여러 번 오니까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김치 5kg 주더래요. 5kg. 이 5kg도 사실은 뭐 적은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먼 거리를 굳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와서 하게끔 할 정도의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데 이거 5kg든 몇 kg든 와야 되지 않냐라는 의미들을 좀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씁쓸한, 이분도 이걸 받고 오면서 좀 씁쓸했던 이런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식품 기부는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에 따른 음식 문화의 변화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푸드뱅크,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게 푸드뱅크죠. 푸드뱅크. 푸드뱅크에서 최근에는 이제 푸드마켓까지 이제 가고 있는 거죠. 푸드뱅크라는 거는 음식 기부인 거고, 여기서 이런 기부된 음식을 가지고 서민들에게 오히려 이제 판매까지도 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푸드마켓 형태까지도 좀 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농산물이나 낭비되는 음식을 기부받아 빈곤층이나 복지시설에 무료로 배포하는 일종의 음식물 중개소를 우리가 푸드뱅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푸드뱅크는 지역 거점들이 다 있어서 크게 하는 경우는 지역 거점에서 다 이렇게 하고, 또 음식 기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규모는 동네 제과점이나 이런 데서 기부 활동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식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 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2006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의의를 보면은 2006년에. 그래서 식품 기부 사업 이용 대상자는 재가복지 대상자, 노숙인 쉼터, 실직가정, 재난, 재해로 인한 일시구호 대상자,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을 우리가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사업은 한국과 필리핀에서 운영되고 있고, 1998년 9월에는 푸드뱅크 관련 특수전화 1377대가 설치되어 식품 기부를 독려했고, 2006년에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푸드뱅크 운동에 힘을 더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좀 보면은, 기부식품의 모집. 요즘은 거점에 보면은 파리바게트 본사 같은 데서 이제 남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보내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기부식품의 모집, 관리, 제공 등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법에서. 식품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부수 사업을 포함한다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기부식품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기부식품은 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 이게 이제 기부식품인 거예요. 지원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기부 영수증을 우리가 끊어주는 거고요. 또 제공자란 기부식품을 직간접으로 제공하는 사람이며, 사업자란 위의 세 가지 범위에 따른 기부식품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외에 이런 것들을 지원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야 되고, 또 기부된 식품으로 인한 사고의 많은 부분에서 이 법은 관대함을 관련법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으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든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이게
아무래도 기부 음식이다 보니까 이거 배탈이라든가 식중독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유통기간이 벗어나지 않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좀 관대하게 처리를 하게끔 해주지만은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처리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법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별법 성격을 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14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단독적인 법 실천이 아닌 관련된 법들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것이 잠깐 쉬고 이어서 3교시 우리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